편견을 극복한 인간 승리 19, 8일 공개. 모모 최초 미 해군 해상 구조요. 자, 이번 특종은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특전사인가? 그래 보이는데요. 군기가 아주 바짝 들어있죠? 뭔가 체력 훈련이 어마어마한데요. 해병대? 이건 구조인데? 제가 적십자 수상안전 요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허. 저거는 바다에서 사람 구조할 때 하는 건데. 그 수상안전 요원이다. 어쨌든 뭐 근육들이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요, 미 해군 교육훈련사령부 NETC 소속 특수구조요원을 선발하는 항공구조수영학교 ARSS의 훈련 과정 중 극히 일부의 장면입니다. 훈련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 근력과 지구력 훈련은 물론 응급 환자 구조, 심폐소생술, 낙하산 분리, 수색 및 전술훈련, 헬리콥터 훈련 등등등 극강의 난도를 자랑하는 신체 단련 및 전략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게 또 어찌나 혹독한지 2007년 행해진 ARSS 훈련에는 총 100명 이상의 해군 교육생이 참가했지만 모든 관문을 통과한 해군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요, 2007년 합격자 중 모두를 놀라게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일한 여성 합격자, 한국계 여성 순자 타이렐이 그 주인공입니다. 남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미 해군 해상구조 특수요원의 여군으로서는 8번째,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선발됐는데요. 아유. 아무래도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남자가 좀 유리하잖아요. 근데 남자들 다 제치고 통과한 거 아니에요?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좀 놀랍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다른 기준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남녀 구분 없습니다. 해당 훈련은 여자 또한 남자 똑같은 강도로 훈련을 받는 것은 물론 어떠한 특혜도 없었습니다. 자, 타이렐이 지옥 훈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생존해서 최정의 요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에이, 여자가 우리랑 똑같은 훈련 버틴다고? 얼마 안 가 나가 떨어지겠지. 뭣도 모르고 도전했네, 그냥. 자신이 실패했을 때 받을 차별적인 시선이 싫어서 이걸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는 겁니다. There's no failing option for me. I just do it because I want to do it, and that's it. 저스트 요즘에. 저분은 진짜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이었을 텐데. 수많은 편견의 시선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타이렐.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편견을 극복한 인간 승리 19, 2일 공개입니다. 모모만의 깬 편견. 2021년 7월 20일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지 52년 만에 첫 민간용 우주로켓 뉴 셰퍼드가 우주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당시 우주여행을 추진한 제프 베이조스만큼이나 주목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82세의 나이로 최고령 우주여행자가 된 윌리 펑크입니다. 근데 우주에 나가려면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80대라는 나이를 극복하고 도전하셔서 오늘 주인공이 되신 건가요? 사실 그녀가 이번에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려 60년 만에 편견을 극복하고 우주여행자라는 꿈을 이뤄냈기 때문인데요. 자, 1961년 나사에선 여성들도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견딜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일명 머큐리 13을 선발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25명은 의자에 묶여 귀에 얼음물 주입, 소리와 빛이 차단된 감각 차단 탱크 안에서 오래 버티기, 방사능에 노출된 물 마시기 등 남자들도 해내기 힘든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요. 미군 비행 교관이었던 월리는 우주에 가고 싶다는 꿈 하나로 감각 차단 탱크에서 무려 10시간 넘게 버티며 혹독한 훈련을 통과, 최종 13인 안에 들었지만요. 아, 여자가 우주에 나가서 뭐해? 남자 비행사로 충분하잖아. 이런 여자라서 안 된다는 편견 때문에 우주 비행의 꿈은 좌절. 이후에도 수차례 지원했지만 총 4번이나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는데요. 이게 다 편견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할 수 없다. 아니, 근데 사실 고문에 가까운 훈련이었다면서요. 그 힘든 거 다 이겨내고 결국은 통과를 했는데 다 물거품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원리는 편견 때문에 마냥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 최초 여성 검사관, 미국 국립교통안전위원회 최초 여성 항공안전조사관, 그리고 19,600시간의 비행 기록과 무려 3,000명 이상의 파일럿을 키워내는 등 평생을 항공 분야에 종사했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꿈이 희미해질 무렵인 2021년 제이프 베이조스의 초청을 받아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평생을 편견과 맞섰던 그녀는 저에게 여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요. 한 항공업계 종사자는 원리는 여성들이 한번 거부당한 기회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건 절대 늦을 때가 없다는 걸 증명했다며 편견을 깬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편견을 극복한 인간승리 19 9위를 공개합니다. 나사 최초의 모모 엔진.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우주로 간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숱한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달 착륙에 성공. 나사 직원들이 환호할 때 뒤에서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었으니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성공에 기여한 나사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엔지니어 메리 잭슨입니다. 1951년 학창시절부터 수학과 물리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메리 잭슨은 대학 졸업 후 나사의 전신인 국립항공자문위원회에서 계산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임시직에 머물러야 했고 화장실도 따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국립항공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용품 쓰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고요. 회의조차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점심 식사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음식을 들고 책상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으로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사람으로 같은 사람으로 안 안 본 거예요. 그런데 메리 잭슨의 재능을 알아본 초음속 압력 터널 엔지니어 카지미에시 차르네키는요. 오히려 그녀를 격려. 대학원 수준의 공학 수업까지 듣게 하며 엔지니어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도왔습니다. 에휴. 하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공학 수업을 듣는 것조차 시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요. 그마저도 야간반으로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허가를 받아? 허가 받으면 또 가갖고 막 왜 배우냐, 네가 이걸 배워서 뭐 하냐 이런 별별 질문들에 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해는 하냐? 결국 메리 잭슨은 1958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최초로 엔지니어가 됐는데요. 이후에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우주로 비행사를 보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폴로 11호인 것이죠. 메리 잭슨의 이야기는요, 2016년 영화 히든 피겨스로 제작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2020년 나사는 그녀의 공로를 기려 워싱턴 DC 본부 건물의 명칭을 그녀의 이름으로 따서 메리 W 잭슨 헤드쿼터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서야 인정받았지만 좀 늦긴 했어요. 그죠? 그래도 정말 큰 공을 인정받았으니 다행입니다. 진짜. 1985년 은퇴할 때까지 34년 동안 나사에 몸담았던 메리 잭슨. 그녀는 미국 사회에서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여성을 위해 특히 공학과 기술 분야에서 장벽을 허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영화 히든 피겨스 속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백인 남자였어도 엔지니어의 꿈을 꾸었겠나?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꿈꿀 필요도 없었겠죠. 이미 되었을 테니. 지난 도쿄올림픽 중 들린 희소식. 한국 여자 배구 4강 진출.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자 배구팀의 선전이었습니다. 한일전 역전했잖아. 8강에 그렇습니다. 5세트까지 가서. 그 다음 승부도 진짜 대단했어요. 사실 진다 그랬거든요. 세계 랭킹 4위 터키 꺾었죠. 주장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 양효진, 박정아 선수 등 대표팀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멋진 성과를 냈었죠. 그리고 이 선수를 곁에는 2019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이탈리아 출신의 라바리니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대표 여자 배구팀의 4강 신화를 이끄는 라바리니 감독이 사실은요. 일평생 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프로 배구 선수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아마추어나 유소년 레벨에서도 전혀 배구 선수로 뛴 이력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감독은 좀 유명 선수 출신이나 아니면 유명 선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선수를 좀 해본 분들이 많이 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분은 아예 안 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험이 없다. 이게 바로 편견인 겁니다, 여러분. 아하. 운동 자체를 좋아하기보다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고 선수들을 관리하고 큰 꿈을 향해 나가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선수로서 강력한 스파이크 기술을 연습하는 대신 팀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1995년 16살 때 고국인 이탈리아에서 유소년 배구팀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함께하게 된 라바리니. 처음엔 지도자로서 크게 주목받는 포지션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니 코트에서 제대로 배구해본 적도 없으면서 배구를 알긴 해요? 비선수 출신이란 이유로 코치의 자격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세간의 편견을 깨기 위한 그의 선택은 전술 분석. 상대팀의 특성에 따라 어떤 전술을 쓸지 큰 그림을 그려나간 겁니다. 그렇게 이탈리아 유소년, 청소년, 프로팀까지 단계적으로 지도자의 길을 밟아가며 주목받기 시작한 라바리니 감독. 2019년에는 또다시 세간의 편견을 깨고 한국 배구 최초의 외국인 감독으로 부임했는데요. 와우. 그런데 라바리니 감독을 찾아온 위기. 올림픽 직전에 출전한 2021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7연속 패배를 기록. 아이. 이게 일각에서는 라바리니 감독에 대한 불신을 표하기도 했지만 라바리니 감독은 지도자로서 선수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며 팀워크를 재정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질서가 강한 스포츠계에서 감독과 선수의 벽을 허물고 친근히 대화, 치밀한 분석력으로 팀을 이끌며 도쿄올림픽 4강 신화라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일평생 배구를 해보지 않은 비선수 출신인 라바리니 감독.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배구가 전부였기에 그의 멋진 커리어가 빛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2022년 세계 갑부 1위. 화려한 성공 신화를 이룬 미국 전기차 기업 T사의 CEO 일론 머스크. 이 머스크 하면 미래 설계자, 이 시대의 괴짜 천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말 대단한 천재인 게 이게 공상으로만 끝날 뻔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을 냈으니까요. 천재인 건 맞는데 좀 언행이 네. 독특하고 괴짜여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천재지만 괴짜라 불리며 비난받는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8일 한 코미디 쇼에 출연한 일론 머스크의 깜짝 고백. 제가 가끔 이상한 말을 하거나 SNS에 이상한 글을 올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제 뇌가 작동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이 기행을 보이는 이유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러 임상 양상 중 하나로요. 관심 분야가 한정돼 있고 이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신과 질환의 일종인데요. 말할 때 문맥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단어를 반복하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낮아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 머스크는 학창 시절을 끔찍하다고 기억할 만큼 극심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 저건 또 몰랐네. 친구들에게 폭행도 당했다고 해요. 아이고. 근데 대인 관계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이 부족한데도 사업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편견을 극복한 인간 승리 19 6위를 공개합니다. 몸으로 장벽을 뛰어넘다. 오 기자님 농구 좋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농구 경기장 있는 골대 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한 3m 정도 돼요. 3m 언저리 된다? 대략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링까지의 거리는 대략 3m입니다. 이 높은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 유리한 조건이 바로 큰 키. 아하. 그래서 대체로 농구는 키가 커야 잘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키 큰 놈의 장사가 없어. 그래. 농구는. 왜 다 농구 선수들이 다 크겠어. 그쵸. 이유가 있잖아요. 무조건 불락당하잖아. 그런데 키가 130cm인 사람이 농구에 도전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매우 불리할 것 같습니다.
130cm면 팔 길이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리치도 짧고. 패스하기도 불리하고 뭐 하나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장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그 농구에 130cm의 작은 키로 도전! 불가능의 도전에 꿈을 이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마니 스완슨. 보시죠. 성인의 키인데 130? 성인입니다. 성인인데? 네, 아, 중학생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닙니다. 아, 길거리 농구. 미국에는 저런 문화가 있잖아요. 야, 잘한다. 우와, 크로스오버. 플로터에서 플로터. 내 슛의 정확도가 높네. 방금 슬램덩크에 그 나오는 플로터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야 와와하지만 저걸 처음 시작하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대단하네요. 키 130cm에 몸무게 50kg도 채 되지 않는 스완스는 선천적인 외소증입니다. 초등학생과 비슷한 신장을 가졌지만 2m가 넘는 상대 선수를 가볍게 제쳐 현란한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로 농구공을 골대에 골인시키는 그야말로 농구 천재였습니다. 이처럼 작은 키의 스완슨이 농구를 하기까지 세간의 편견과 벽은 너무도 높았는데요. 그렇게 작은 키로 어떻게 농구 선수가 된다는 거야? 넌 절대 NBA 진출 못해. 하지만 그런 따가운 시선들은 스완슨을 막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넌 단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을 뿐이야. 다른 아이들과 너는 전혀 다르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보통 체격의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을 대하며 아들의 꿈을 열렬히 지지해준 스완슨의 엄마 덕분에 스완슨은 농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코트 위에서 뛸 수 있었는데요. 용기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한 끝에 작은 키라는 핸디캡을 실력으로 커버.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농구 선수로 활약했고요. 길거리 농구 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스완슨은 미국의 유명 퍼포먼스 농구단인 할렘 글로브트 로터스에 합류.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농구 선수라는 꿈을 실현해낸 그는 이 순간만을 꿈꿨어요. 제가 이곳에 합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치 신데렐라 얘기 같아요.